자, 30페이지 봅시다. 지적 측량 파트입니다. 지적 측량 파트. 자, 거기 볼게요. 공간적 1번 문제.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거기 보면 4번 한번 봐봐요. 위성 기준점 및 공구 기준점. 이건 지적 측량의 범위가 아니지요. 우리는 무슨 기준점이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여기 뭡니까? 기초 측량이지요. 기초 측량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지적 삼각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측량이 있지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지적 측량할 대상이 아닌 것은 연속 지적도 있지요. 연속 지적도는 뭡니까? 제가 지적 측량을 한다 했지요. 지적 측량 하지 않는다 했지요. 자, 연속 지적도는 3번에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를 연속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적 측량한다 했으니까 답이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문제 봅시다.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3번 문제입니다. 세부 측량을 구분되며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등의 방법에 따라 맞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았지요. 측량 기간, 일자, 수주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자, 제가 수업 몇 번 했지요.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제출해요?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누구한테 제출한테 됐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했기에 틀렸지요. 틀렸고.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지적 측량할 때 뭡니까? 협의로 기간 정할 때는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이지요. 자, 그 다음에 지적공후 복구, 신규 등록증 축적 병행할 때는 필지마다 면적 지정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는 일단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현지 답사하고 땅을 점유하고 조표 관측 계산하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법률상 세부 측량 시마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건 답이 3번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지적 측량하지 않는 거에 뭐가 있어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지.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고. 자, 중요한 것은 요 경계 보건 측량과, 요거 처음 잘 나옵니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지요. 요거는 뭐는 하는데, 지적 측량은 하는데 원칙은 해야 됩니다. 여기 측량이 붙었잖아요. 근데 원칙은 면적은 재지 않지요. 면적을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예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는 뭡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일단 이건 우리 캠핑 갈 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땅을 먼저 점유하고 기대 같은 거 꽂고 조표 꽂고 관측하고 계산하고 성과표 작성하죠. 1번 맞고. 지적 측량 니은번에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받을 때는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완전히 맞죠.
자, 3번에 보면 디귿에 보면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대 동등된 경계와 대비하는 거. 이거는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틀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지상경계 구역을 경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에 등기하지 않다. 요건 맞는 지문인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일단 원칙 한번 볼게요. 원칙. 요렇게 고저차가 없죠. 그럼 경계가 중앙입니다. 중앙이고, 요렇게 고저차가 있죠. 요때는 경계가 하단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국어 등에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죠. 근데 경계가 상단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여기 원칙인데,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이 다를 때는, 자,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경계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답이 몇 번이냐? 3번이 되죠. 3번.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 같은 문제고요. 요거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지적청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적청량 수행자가 있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있습니다. 자, 수행자가 누구예요? 지적청량업자.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지요. 요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설립 등기해야 되지요. 자, 요런 자들이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하면 요 청량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무슨 청량이다? 검사 청량이지요. 검사 청량입니다. 이 검사 청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청량과 자, 지적 확정 청량이지요. 확정 청량입니다. 자, 확정 청량일 때, 이때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누가 검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 청량을 다시 수행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못해요? 위탁을 못하죠. 그러면 이 자들의 업무 범위에서 뭐는 제외돼요? 수행자, 업자, 한국국토정보사는 검사 청량은 제외됩니다. 자, 검사 청량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책에 있는 거.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보건청량과 지적 현황청량은 검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검사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 지적 기준점 성과의 열람 동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적 기준점 성과 세 가지 있죠. 자, 지적 삼각점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성과가 있죠. 성과가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구예요? 요거는 시도지사. 요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지요. 그런데 열람하고 등본을 교부하지요. 요거 누구에게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여기에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청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맞지요? 삼각점 성과의 열람등본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맞지요? 삼각보조점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 맞지요? 도건점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 맞지요? 지적기준점의 성과 5번에 열람등본 할 때 수행자 안 나오지요? 수행자 안 나옵니까? 삼각기준성과 열람등본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니까 수행자 안 나옵니다. 그럼 답이 몇 번 틀렸다? 5번이 틀렸죠. 5번이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면은요, 거기 5번이 왜 틀렸냐 하면은요, 내용은 다 맞는데 5일 전까지입니다. 자, 5일 전까지 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중앙지식인의 회의 및 중앙지식인의 심의 의결 사항에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척이란 말은 뭡니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법적 사유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제척이에요. 그럼 요중에요, 이것은 사실 외우기 좀 어렵고요. 요중에 뭡니까? 느낌으로요, 가장 위반의 정도가 약한 게 느낌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결과를 받지 않는 거. 요거는 제척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지적 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4번 한번 봐요. 지적 청량 적부심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회부받은 날부터 원칙은 며칠 내에 심의하기래요? 60일입니다. 자, 원칙은 며칠이다? 60일이고 1차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대 며칠이다? 90일입니다. 요거는 원칙이 90일 해놨잖아. 틀렸죠? 틀렸고. 자, 다음에 등기법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거기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지요. 자,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은 대장을 우선시해요? 등기부를 우선시해요? 대장. 그럼 여기 봐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이게 틀렸죠. 대장을 기초로 해서 뭡니까?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옆에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 우리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환매권 이전 등기, 또 환매권 변경 등기 있죠.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예요. 자, 환매권 이전과 환매권 변경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고. 자, 2번 맞죠? 자, 권리 변경이 있죠. 요것도 우리 봅시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받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예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인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있죠. 그럼 부기등기 상환을 뭐라 했어요? 그 선의위한다 했죠. 맞고. 자, 5번 있죠. 소유권. 자, 이거 첫 번째는 가압류 가처분인데, 자,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틀렸죠?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지요. 지상권 설정등기 주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주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주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다 주등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설정등기라도 전세권 설정등기 있지요. 이런 것은 전세권 밑에 하지요. 전세권 밑에 하니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답이 뭡니까?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죠. 틀렸고. 자, 4번 문제 방금 했는 거죠. 이해관계 내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요거죠, 이거. 권리 변경 원칙은 부기등기고, 다만 이해가 있을 때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다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것이 뭡니까? 권리 변경이잖아. 그러면 3번이죠. 전세금을 9천만에서 1억으로 정해가는 전세권 변경, 권리 변경 아니에요. 그럼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번 있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거 100%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죠. 우리가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약정이 있죠. 약정은 바로 밑에 하니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요, 3번 빼고는 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부기등기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죠. 왜? 자, 우리가 표제부 있죠. 표제부, 요 사실등기는 다 무슨 등기를 한다 했어요? 주등기를 한다 했죠. 자, 표제부, 사실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에 받고 있더라도 등기 대상이다. 우리 사건의 목적이 되어 등기할 수 있죠. 자, 1번 맞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한 필지에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번이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임차권, 다 뭡니까? 부동산 일부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이게 당연히 올 수 있으니까 분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오니까 뭡니까? 분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지분이 돼서 전세권 못하죠. 우리 토지 일부, 건물 일부는 전세권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전세권 되는데, 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지분도 안 되지만요, 농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요. 무엇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농지도 전세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방금 했는 2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한동 건물을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있죠. 우리가 5번 이런 거 봅시다. 특수지역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주의토지 통행권 있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무슨 물건이다? 관서법상의 물건이에요. 물건이므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못한다? 등기 못합니다. 자,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무슨 물건이다? 관서법상의 물건이므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등기하고, 대장이 이제 한 개니까 여러 개의 건물에 상한 대장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건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맞죠? 토지 특정 일부에 이전 등기 하려면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분필 등기 해야 되죠. 분필, 원래는 못하니까 분필 등기 해야 됩니다. 유정이 있죠, 유정. 자, 유정은 우리가
포괄 유정과 무슨 유정? 특정 유정으로 나누죠. 자, 유정은,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유정자 사망시입니다. 유정자 사망시에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예요. 자, 포괄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한다? 유정자 사망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 필요하다? 이전 등기 필요합니다. 근데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취득해요. 이거 다릅니다. 자, 포괄유정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 특정 유정 언제 취득한다?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이 등기할 때는 둘 다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고, 둘 다 있지요.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둘 다 안 거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3번이 틀렸죠. 3번. 특정 유정 등기 없이 시작한다. 틀렸죠. 틀렸고. 자, 4번은 맞고요. 5번. 자, 합유는요. 합유는 뭡니까?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야 제한돼요. 제한되니까 합유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등기가 가능한 것은 농지의 전세권 안 된다 했죠. 각하해야 되고, 각각 을이 공유한 건물에 자기 집만을 보지는 않는다 했죠. 왜냐하면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지요. 근데 자기 집만을 보여주는 게 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개의 등기 만들어지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하해야 되고. 자, 3번에, 자, 우리 공동사실 때는 자기 집만 상속이 안 된다 했죠. 각하해야 되고. 4번은 봐요. 가압류 결정. 이 법원이 개입되잖아. 법원이 개입되니까 그 가압류 등기 신청이에요. 촉탁이에요. 촉탁입니다. 촉탁. 틀렸고. 자, 5번 있죠. 5번은 주의 좀 해야 돼요. 자, 5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받아 있지요. 발부받아서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합니다. 자,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이다, 단독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5번은 맞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조제는 등기되는데요. 방조제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돼요. 근데 방조제 부대시설은 등기 안 돼요. 자, 방조제는 등기되는데 방조제의 무슨 시설은? 부대시설은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쉽게 철거되죠.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오개풀장 등기 안 되고. 자, 캐노피 아까 했죠. 주유 소유의 몸이 이게 덮어쓰지 않는 거 있죠. 캐노피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방형 축사는 등기됩니다. 우리 보면은 소여물통이 이렇게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로 막 차려주잖아요. 이게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개방형으로 축사 만드는 게 있죠. 이건 등기됩니다. 자, 개방형 축사는 뭐 된다? 등기됩니다. 등기되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천이 있죠. 하천은 국가하천과 무슨 하천으로 나와요? 지방하천으로 나눴죠. 하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등기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등기됩니다. 소유권 등기되고요. 가압류, 가처분 다 등기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하천에 대해서는요, 용익적 권리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이런 것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천에 대해서 무슨 권리는?
용익적 권리는 등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등기된다 하고 욕심 잘 나옵니다. 하천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거주당은 되지요. 부기등기를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거주당권은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합유는 뭡니까? 내가 지분 처분이 제한된다 했죠.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답이 2번입니다. 자,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되죠.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되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등기는 물건의 존속 요건이므로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건을 소멸한다. 1번에 틀렸죠. 자, 우리 보게 보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뭡니까?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어요. 자, 불법 말소 저당권 현재 존속해요? 존속 안 해요? 존속하지 않지요? 그 저당 효력이 없어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불법 말소하겠죠. 그럼 불법 말소하더라도 뭡니까? 존속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저당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하더라도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회복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1번이 틀렸죠.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추정된다. 맞죠?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요.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했다고 추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순이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절차의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지요. 자, 됐고. 그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일필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 있을 때는 다른 전세권 등기는 수리하지 못한다. 전세권 등기 이제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기 남아있죠. 그럼 전세권은 뭡니까? 배타적인 물건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전세권을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되지.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1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있죠. 추정은 뭡니까? 뭐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구, 얼구, 권리의 추정이 인정되지만 표제분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표제분은 사실이니까 맞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있죠.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옆에다 적어놔요.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가등기 이런 것은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옆에 단적 또 밑에 보면 특별 조치법상 등기예요. 요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돼요. 강한 추정력이 돼요. 요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려고 하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걸 번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됐고요. 그래서 1번, 2번 다 맞죠? 자, 3번.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러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적법하게 샀다고 추정해 주겠죠? 맞고. 그 다음 4번.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인 명의로 보존되게 됐죠? 이 동일인 명의로 보존되게 되면은요, 선등기 유효입니다. 자, 무슨 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예요. 그래서 여기는 후등기를 기출하는 후등기 유효한테 틀렸죠? 선등기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요건 앞에서 했는데, 자, 봅시다. 자, 3번하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볼게요. 갑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당사자의 신청은 언로됐죠. 그러면 경정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우리 경정등기 요건이 뭐예요?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2번 한번 봐요. 3번 한번 봐요. 전세권 등기를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 임차권 등기했죠.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성이 없잖아. 임차권과 전세권 다르잖아요. 임차권은 물권이고 전세권은 채권이잖아.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동일성이 없죠. 동일성이 없을 때 경정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한번 볼게요.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한 때 발생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등기의 완료 있죠. 등기의 완료는 언제예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부호를 부여했을 때예요?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 등기가 완료되죠. 그러면 완료된 등기에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접수한 때입니다. 자,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고, 그러면 이 접수 시기 있죠. 요 접수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저장됐을 때. 그럼 봐요. 접수한 때니까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됐을 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기억해 놓고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요 넘어가고 나중에 퇴직을 할 테니까. 자,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의 상환할 수 있는 그 순서에 따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감리할 수 있죠. 자, 이 내가 지금 현재요, 가등기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등기에 돈을 안 갚죠? 그러면 당해 가등기에 대해서 뭐다 할 수 있다?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도 적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원인도 적법 추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은 매매 같은 거잖아요. 매매행위가 있었다면 뭡니까? 일단은 정당한 법을 지키면서 그러한 매매행위를 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추정해 주고. 그래서 14번의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3번. 4번이 됩니다. 자, 몇 번? 4번 돼요. 4번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자, 봅시다. 자, 무효등기의 유용이에요. 유용은 뜻이 뭡니까? 다시 사용한다지요. 자, 유용은 뜻이 뭐다? 다시 사용한답니다. 무효등기 유용인데, 요거는요, 각구가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고 얼구 있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요. 요거는 뭡니까? 각구나 얼구는 유용이 돼요. 자, 각구 얼구는 뭐가 된다? 유용이 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권리는 유용이 되지만은요, 단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합니다. 단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표제부 있죠? 표제부, 여기 사실등기잖아. 요 표제부 사실등기는 유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지. 못 써먹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1번 한번 볼게요.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등이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기 전에는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기로 유효에 합의했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담보가등이 갖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건물 멸실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해관계 전에 신축업 유효에 합의한 경우는 유효하다. 틀렸죠? 표제부 사실이잖아. 사실은 유효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겠지? 2번 틀렸고. 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죠. 을명이라는 보존 등기는요, 이 미리 발리면 각하지만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어떻게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를 처리하죠. 처리하고. 3번 틀렸죠. 자, 4번. 부동산을 정의하였으나 원인을 매매를 했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아니고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를 처리한다? 유효를 처리하죠. 자, 5번. 자, 중화생략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기억나요,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고,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등기가 실행됐지요. 실행되더라도 뭡니까?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무슨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그럼 요거 봐요. 여기 유효하다 되어 있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방금 했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진력이 인정 안 돼요? 강한 추진력 돼요? 강한 추진력.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경우 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히 샀다 추진해 주지요? 틀렸고. 2번 틀렸고.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비상속인보다 직접 양수명이 등기되지요? 되고. 효력이 없다고 효력이 있다고.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 청구할 권리가 있다. 틀렸죠. 왜? 지금 중복된 말소 등기 하는 것은요,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근데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잖아. 틀렸고. 자, 5번에 담보 가등기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맞고. 자, 17번 문제 볼게요. 5번입니다, 16번. 17번 문제. 등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 자, 우리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했죠? 누구든지니까 여기 왜 틀렸어요? 이행에 있는 부분에 하나에 틀렸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1번 틀렸고.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자, 마친 때부터예요? 접수한 때예요? 접수한 때입니다. 접수한 때. 틀렸고. 자, 4번 한번 봐요. 말소된 등기 회복할 때는 뭡니까? 이해관계 제3자 있죠? 그럼 제3자에 뭘 넣어야 돼요? 성낙을 넣어줘야 되죠? 성낙을 넣지 못하면 각하한다 했죠? 자, 틀렸고. 넣어줘야 되고. 자, 5번. 등기소에 보관한 등기 신청이 있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있죠? 조금 있다가 보는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요거 나오면 5번 한번 봅시다. 5번을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좀 이따 또 뒤에 문제, 같은 문제 나오더라고. 그때는 또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 하겠는데. 자, 여기에 전쟁, 천재지변이 있고, 여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고, 여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요. 영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등기부와 부서 서류가 있고, 여기에 신청 정보와 부서 서류가 있어요. 있는데, 자, 요거 있죠. 언제 이동이 되느냐? 지금 이동이 되는 경우예요. 되는 경우, 예외인데 이동되는 경우인데, 전쟁
천재집만 이동되고 여기는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신청증 부수수 있죠. 이건 다 이동됩니다. 다 이동됩니다. 다 이동돼요. 요거 기억납니까? 요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죠. 열람할 수 있고, 요거는 뭡니까?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리인이 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하시면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든지 되니까. 요거 다 있죠. 요거는 열람은 됩니다. 열람은 되는데 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요. 있어야 하고, 요거는요, 신청정보 부수수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돼요, 발급이 안 돼요? 발급이 안 됩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자, 5번도 틀렸고요. 자, 신청서 있죠? 신청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신청서는. 여기에, 신청서는 다 된다 했죠? 다 된다 했는데 여기는 옮기지 못한다 했는데 틀렸죠? 이해되세요? 맞잖아. 신청서는 다 발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봐요. 옮기지 못한다 했는데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죠? 전세권의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지금 여기에 자, 1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고, 1번 전세권 등기 되어 있고, 전세금이 1억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A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현재 전세금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요? 설정자한테 있잖아. 갑한테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이 있죠. 9월 10일 날 있죠. 9월 10일 날 기간 내지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서 내 전세금을 기간을 끝나면 전세금 반환 받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일부 한 2천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자 하면 여러분이 집주인 것때문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느냐면요. 첫 번째,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해야 돼요. 자, 언제 한다? 존속기간 뭐라고? 만료 후. 두 번째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1에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고요. 등기하고 양도액 요걸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요. 2천만 원. 이렇게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고, 여기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봐요. 자, 3번 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됐죠?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 가능하다 했죠? 맞죠? 맞잖아. 그리고 등기부에 뭐를 기록한다? 양도액을 기록하고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45페이지부터 할게요.